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필기 기본서 제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와 제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의 집필을 담당한 남궁일주입니다. 1과목인 소프트웨어 설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소프트웨어 설계는 섹션이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구사항 확인이고, 두 번째 화면 설계,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 설계, 네 번째는 인터페이스 설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설계라고 하는 것은 현행 시스템의 플랫폼, 운영체제, 네트워크, 그리고 DBMS 등을 분석하고 UML, 애자일 이런 걸 통해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를 의미하는 UML, 그리고 애자일, 모델링 기법, 이런 것들은 출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1으로 요구사항 확인부터 보겠는데요. 요구사항 확인의 학습 방향은 업무 분석가 쪽에서 수집, 분석, 정의를 내린 그런 요구사항과 이에 따른 분석 모델의 확인, 그리고 현행 시스템에 대한 분석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NCS 능력 단위 요소로는 현행 시스템 분석, 요구사항 확인, 분석 모델 확인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으로 현행 시스템 분석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플랫폼 기능 분석, 그리고 계속 이어서 플랫폼 성능 특성 분석, 운영체제 분석, 네트워크 분석, DBMS 분석, 비즈니스 융합 분석 등 대여섯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플랫폼 기능 분석부터 본다면, 플랫폼 기능 분석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현행 시스템 파악이죠. 지금 구성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을 파악을 해야 다음 그 시스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먼저 하위 시스템 구성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기능이 다른 시스템들과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파악해야 되고요. 어떤 기술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어떤 것들인지, 네트워크 구성도도 파악해야 되고요. 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범위, 그리고 이행 방향성 설정 등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스템 파악의 절차가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현행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 인터페이스 현황을 파악하고, 두 번째 단계는 현행 시스템의 아키텍처,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로 가서는 현행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구성 현황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현행 시스템 파악의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 구성과 기능,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으로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파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구성 파악입니다. 현행 시스템 구성에서 그 구성도와 기능,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살펴본다면, 현행 시스템 구성의 그 정의가 조직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 업무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 업무로 구분한다. 그리고 현행 시스템 기능 현황에 대해서는 단위 업무 시스템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기술한 것,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인터페이스 현황으로는 단위 업무 시스템이 다른 단위 업무 시스템과 주고받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형식, 프로토콜, 연계 유형과 주기 등을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현행 시스템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부분을 보겠는데요. 현행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도는
기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최상위 수준에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요. 소프트웨어 구성도란 단위 업무 시스템의 업무 처리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제품명, 용도, 라이선스 적용 방식, 그리고 라이선스 카운트를 명시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먼저 하드웨어 구성도는 단위 업무 시스템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서버의 주요 사양으로는 CPU 처리 속도, 메모리 크기, 하드디스크 용량 이런 게 되겠고요. 그런 서버의 주요 사양과 수량, 그리고 이중화 적용 여부 등등을 명시한 것이 하드웨어 구성도가 되겠고요. 네트워크 구성도는 업무 처리 시스템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플랫폼 성능 특성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기술 개발 환경 요구사항 파악이 중요하니까 그 수행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기술 환경 정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요. 자료 수집의 단계가 먼저 있어야 분석이 되니까 그 자료 수집을 본다면 수집할 자료의 목록을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행 시스템 담당자가 제시한 자료와 면담 기록에 필요한 자료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조사 항목을 본다면 사용자 시스템 구축 형태와 예를 들면 단독인지 아니면 고가용성 시스템인지 병렬 구성인지 등등이 시스템 구축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수, 그리고 트랜잭션의 수, 온라인 업무 여부, 배치 프로세싱 여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백업, 그리고 운영 시간 등등이 필요하죠. 운영 시간이 7 곱하기 2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주일 내내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그 다른 책에서는 365 곱하기 24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 환경 정의를 위한 자료 수집에는 웹과 WAS,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되겠죠. 이것의 기초 자료조사 항목도 볼 수 있는데요. 시스템의 용도와 서비스 형태, 예를 들면 웹페이지만 제공할 건지, 또는 트랜잭션이 빈번하지 않은 웹 서비스도 있겠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빈번할 수도 있겠고요. 등등의 여부의 형태를 파악을 해야 되고, 시스템의 구성 형태가 1계층, 2계층, 3계층 등등 어떤 형태인지,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용률, 그러니까 동시 접속자, 그리고 사용자당 오퍼레이션 숫자, 이미지 파일을 많이 쓰는지 사운드 파일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웹페이지의 사이즈와 허용 응답 시간도 있습니다. 업무 중요도와 긴급도도 있어야 되고요. 파악이 돼야 되고요. 백엔드 상호작용도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SSL 사용 여부, SSL이라는 것은 보안 소켓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안전한 통신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자료조사가 되겠고요. 이어서 조사 자료 분석과 개발 기술 환경을 결정해야 됩니다.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운영체제와 DBM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기술 개발 환경 결정의 그런 고려사항으로는 먼저 운영체제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는 시스템 구축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유닉스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리눅스는 비용이 저렴하니까 예산이 적을 경우 리눅스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리눅스
그 기술자, 그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이 기술자의 기술 인력을 제공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유닉스는 안정적이고 대량의 처리가 가능하고 기술 지원이 용이하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윈도우즈는 유지 관리 기술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그다음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유닉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나 대부분 대용량 처리에 설치할 수는 없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BMS가 있고요. 어떤 DBMS를 쓸 것이냐 하는 것인데 상용 DBMS의 경우 안정적이며 확장성이 뛰어나고 기술 지원을 받기 용이하지만 비용이 비싸고요. 오픈소스 DBMS의 경우 비용은 저렴하나 관련된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DBMS 이런 건 이제 상용일 수도 있고 오픈소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되면 관련 기술 인력과 기술 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문제 해결이 용이한 그런 상태로 유지해야 되겠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에는 표준 규격을 준수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경우 개발용과 운영용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개발용은 가볍고 빠른 오픈소스 WAS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 WAS의 경우에는 안정적이며 대량 처리가 검증되어 있고 기술 지원을 받기가 용이한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오픈소스 WAS의 경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WAS를 선택하는 것이 일단은 안전하겠죠.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한 자료를 이용해서 시스템 용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수집 및 분석된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이걸 이제 OLTP라고 부릅니다. 그것과 WEB와 WAS 기초 자료조사 항목의 값을 시스템 용량 산정 파일에 입력해서 CPU와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용량 등을 계산해 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플로우는 CPU 용량 산정의 흐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웹과 WAS 서버 용량 산정 그리고 메모리 용량 산정 방법 디스크 용량 산정 방법까지 여러 그 용량을 산정해야 되는 그런 플로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구사항 정의서 목표 시스템 구성도에 반영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시스템 용량 산정 결과를 요구사항 정의서와 목표 소프트웨어 구성도 그리고 목표 하드웨어 구성도에 반영하고 그리고 수정할 자료가 있다면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 단계로 들어갈 때는 팀별로 작성된 산출물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다른 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산출물을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기술 환경을 정의할 때 그런 단계를 본다면 CPU 용량이 산정되고 메모리 용량도 산정이 되고 디스크 용량도 산정이 되고 그리고 어떤 오픈소스를 활용할 것인지 저작권을 확보해서 준비하면 그러면 기술 그 개발 기술 환경 정의가 완료될 수 있겠죠. 거기에서 현행 시스템 분석을 할 때 그 분석서 작성과 검토 수행 순서를 살펴본다면 현행 시스템 관련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수집을 할 때는 정보 시스템 구성과 기능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수집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행 시스템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합니다.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할 때의 분석 예시 내용을 본다면 이렇죠. 정보 시스템 구성과 기능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산출물을 본다면 정보 시스템 구성과 기능 구성도 그리고 인터페이스 현황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행 시스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파트에서도 현행 시스템의 아키텍처 구성도, 소프트도 구성도, 그리고 하드웨어의 네트워크도 각각의 구성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단위 시스템별 서버 제품명, 용도,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용량, 수량, 이중화 적용 여부 등등 이런 것이 하드웨어 구성도가 되겠죠. 이렇게 각각에 대하여 상세하게 항목별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석한 결과로 산출물을 작성해야 되는데 먼저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과 작성된 예시를 살펴보면 기간 업무와 지원 업무가 있겠죠. 기간 업무 쪽에는 단위 업무들이 나눠지고 지원 업무도 시스템 그 명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속에서 벌어지는 시스템의 내용은 각각 조금씩 다르겠죠. 단위 업무 A 시스템 즉 기간 업무 쪽입니다. 여기서는 업무 A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능 A1, A2 등등등 제공하는 시스템이 확인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B 업무에 대한 것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지원 업무에 대한 것도 확인이 돼서 이걸 상세한 시스템 내용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정보 시스템 구성 기능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동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이게 금융 상황이라면 연체 정보 또는 부도 정보 이런 것들 이거는 XML로 연동이 될 것이고 통신 규약은 TCP/IP냐 X.25인지 연계 유형은 EAI와 FEP 주기별로는 매일매일 배치 프로세싱을 하느냐 아니면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리얼타임으로 대처하느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 인터페이스 현황과 작성 예시를 본다면 단위 업무 A 시스템을 예를 들면 기능 1, 기능 2 이런 식으로 기능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에서는 하부 기능으로 들어가겠죠. 하부 기능 레벨 1-1, 1-2 이렇게 하부 기능 2-1 또 세부 기능으로 들어가는 레벨 3에 가서는 세부 기능 111, 112, 121, 122 이런 식으로 세부 기능을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사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전사 애플리케이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영역에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두 통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직 내 응용 프로그램의 통합 솔루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프론트엔드 프로세서의 처리 영역도 확인해야 되고요. 배외에 있는 그런 서버들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운영체제 분석이 되겠는데요. 운영체제 주요 특성과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리소스를 관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체제의 종류로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라든지 유닉스, 리눅스, iOS,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죠. 안드로이드 등이 있습니다. 운영체제 각각의 종류별 윈도우 영역에서는 저작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그 OS2나 MS-DOS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비용을
받고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다양한 라이선스 정책이 있고 제공을 많이 해줍니다. 유닉스 계열은 뭐 IBM이라든지 휴렛패커드, 그 다음에 선 등등의 회사들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선임자로 유닉스나 시스템 5 그리고 선 OS가 있습니다. 여기도 유닉스도 대부분 비용을 받죠. 다양한 라이선스 정책도 가지고 있고요. 윈도우즈 쪽이 중소규모 서버나 개인 PC에 알맞는 그런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유닉스는 대용량 처리 쪽에 걸맞습니다. 안정성이 요구되는 서버 쪽에 유리하겠고요. 리눅스는 물론 이제 저작자는 이제 개인으로 돼 있죠. 리누스 토발즈라고 하는 그 리눅스나 이런 커널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런 건데, 유닉스로부터 그 커널을 개발해서 그 리눅스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도 어쨌든 유닉스의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특징은 이제 무료죠. GNU 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비용 및 라이센스가 무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중규모 정도에서 가능하고요. 대규모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iOS나 안드로이드가 있죠. 애플사 거와 구글 건데, 물론 이제 이 애플의 iOS 같은 경우에는 OS 10,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 그리고 BSD의 영향을 받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리눅스의 영향으로 만들어졌죠. 어쨌든 iOS나 안드로이드 모두 다 유닉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번들의 그 라이선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는 이제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그런 특징이 있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이런데 적합한 운영 체제가 되겠습니다. 고려사항으로는 정보 시스템 구축 시 운영체제 관련 요구사항을 식별할 때 아래와 같은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뢰도가 높으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뿐만이 아니라 보안상 그 허점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버그가 없을 수 없는데 아주 신속하게 버그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신뢰도에 높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성능도 중요하죠.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동시 사용자가 접속 가능한지 뭐 등등등 성능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지원이 잘 되는 쪽이 좋겠죠. 왜냐하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 회사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주변 기기도 여러 가지 설치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여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축 비용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조건 비싸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가장 적절한 적합한 그런 사양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하드웨어 비용과 설치할 응용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책과 비용,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총 소유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리눅스 기반 시스템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소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리눅스 말고 그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유지나 관리 비용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대용량에서 어렵다는 점도 있으니까 어떤 것이 딱 좋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업무에 이용할 때 어떤 운영체제 기반이 좋은지 그걸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닉스 기반 시스템은 안정적입니다. 오랫동안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도가 높고 대용량 처리에 좋고요. 그리고 운영체제 중에 이제 32비트 운영체제이냐 64비트 체제이냐,
이런 그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크 컴퓨터의 경우와 리스크 컴퓨터의 경우가 있는데요. 시스크 계열은 이건 뭐 싸고 대신에 속도가 좀 느린 그런 특징이 있죠. 시스크 방식의 설계에는 적용된 인텔의 X86 아키텍처 기반 그런 칩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 계열은 이제 유닉스 운영 체제를 설치해서 쓰는데 약간 가격이 비싸고 속도는 빠르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HP와 인텔이 협력해서 만든 아이테니엄 아키텍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설계 방식이 적용된 그런 ARM 칩도 있습니다. 적당한 것을 잘 고르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겠죠. 자, 뒤로는 네트워크 분석과 DBMS 분석 그리고 비즈니스 융합 분석이 있는데 파일의 양이 크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첫 편을 마감을 하고 다시 네트워크 분석과 DBMS 분석 그리고 비즈니스 융합 분석을 따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